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사이 단일화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한 뿌리라면서 기대를 내비쳤지만 이준석 후보는 부정선거 믿는 사람끼리 단일화하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오늘 기자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묻자 김 후보는 여러 각도에서 이 후보와 만남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형편이 안 되네요.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단일화에 선을 긋는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황교안 후보에 대해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들로 규정하면서 그 셋이 단일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 그러자 이번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 대표에서 밀려나왔을 뿐이지 본인 스스로 나왔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본다.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고 결국은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 인쇄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1차 단일화 시한은 지난 가운데 사전투표 전날인 28일이 2차 시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만큼 투표 직전 후보가 사퇴한다면 사전투표용지에라도 본투표와 달리 사퇴가 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레로 예정된 마지막 TV 토론과 28일 시작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의 지지율 흐름도 단일화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자, 이렇게 단일화를 둘러싸고 후보들 사이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은 만약 단일화를 원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고 했고 이에 맞서 김문수 후보 측은 선거 직전까지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하락하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7%포인트, 2%포인트 오르면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비슷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지지층에선 단일화에 대한 기대와 후보들의 압박이 커질 수 있는데 이준석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김 후보 쪽으로 가지 않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거라며 이준석 후보는 어떤 경우든 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하면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골든타임은 저는 선거 마지막 날까지가 마지막 날 저녁까지가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중요 요직을 맡는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 측에선 단일화 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부터 만들어놔야만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선자강 후 단일화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소위 말하는 자강에 더 비중을 두고 선거운동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단일화가 변수 아닌 상수지만 실패할 뿐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야합 단일화가 돼도 그것이 판을 뒤집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일화 마지노선의 하나로 꼽히는 모레 투표용지 인쇄를 앞두고 단일화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김기태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계속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남은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연일 이준석 후보 향해서 구애 메시지 내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호랑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미래를 보고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이준석 후보를 호랑이에 빗댔습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단일화 가능성 아직도 크게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어떻게 설득할 거냐고 국민의힘에 물어봤더니 일단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좀 더 올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단일화하면 당선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까지 된다면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명분을 줄 수 있고 보수층의 단일화 압박도 더 강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밑에서 단일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김 후보 쪽에서는 계속 구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단 겉으로 보이기엔 짝사랑처럼 보이는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속내는 어떤가요? 이준석 후보가 오늘도 저희 SBS 라디오 출연해서 단일화의 절차나 과정이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 0.1도 생각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근에게 정말 끝까지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단일화는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단일화를 해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후보의 표가 다 김문수 후보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 김문수 양자 대결로 가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거다. 이런 관점도 갖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에 물밑 협상 물어보면 노코멘트라고 답한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유령하고 협상하는 거냐 이러면서 불쾌감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에선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의 만약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언제쯤으로 그걸 봐야 되나요? 일단 오늘부터 당장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단일화 1차 마지노선은 이미 깨진 셈입니다. 2차 마지노선은 이번 주 토요일 24일입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다음 날인 2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그 이후에 가능성이 제로냐? 이건 또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선거 6일 전,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루 전에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한 선례가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이준석 후보에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